부자 할아버지와 가난한 할아버지가 받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부자 할아버지와 가난한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다른 두 집안의 이야기 들려주려고 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순히 사시는 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하시는 방식, 지혜로운 가르침, 삶을 대하시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전해주신 인생의 교훈이 서로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아침 일과 아침 6시 강남 펜트하우스 42층의 고요함을 깨우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전동 커튼이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서가 준비해둔 수입 실크 가운을 걸치고 전용 요가실에서 20년째 함께하는 개인 요가 강사와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요가가 끝나면 테라스에서 바리스타가 내린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을 확인합니다. 가정부가 차린 아침 식탁에는 제철 식재료로 준비한 건강식이 가득합니다. 유기농 샐러드, 수비드 연어 스테이크, 아보카도 토스트, 80도로 정확히 데운 두유와 각종 영양제가 놓여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개인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1시간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집 안의 피트니스 센터에는 최신식 운동기구가 즐비합니다. 운동 후에는 주치의가 매일 아침 체크하는 건강 상담을 받습니다. 오후에는 과천 컨트리클럽에서 사업가, 친구들과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자 할아버지의 일정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오래 쓰신 낡은 주전자로 직접 차를 우려내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직접 담그신 김치를 곁들인 누룽지를 끓여 드시면서 매일 아침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서로 다른 유산의 의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단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지.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신뢰란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힘들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철학과 가치야. 돈을 벌되 정직하게 벌고 그 돈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으면 해. 우리 가문이 60년 넘게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가치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뜻이야.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될 거야. 부자가 되는 것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지식이 곧 힘이다 라고 부자 할아버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고급 가죽 의자에 앉으신 채 수많은 상장과 유명인사들과 찍으신 사진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할아버님의 서재는 투자, 경영, 재테크에 관한 책들로 가득했고 모든 대화는 결국 재산과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돈이라고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야. 하지만 지식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란다. 두 할아버지의 서로 다른 성공의 기준. 부자 할아버지의 세계에서 성공은 재산과 은행 잔고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계약, 경쟁자를 이긴 전략, 자산을 불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중산층에서 큰 부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세,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해. 반면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성공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가르치신 제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였고, 많은 제자가 지금까지도 찾아뵙곤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늘 방문객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와 차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 많은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름의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늘을 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이지. 나의 학생들과 자식들을 바르게 키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는 것.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나눔의 방식. 두 할아버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나누시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부자 할아버지께서는 대규모로 베푸셨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건 거액의 기부금, 명문대학 장학금 제도 수립,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호화로운 선물이 그것이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작지만 소소하게 꾸준히 나누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연로하신 이웃분들과 밥을 나누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나눌 것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일상의 기쁨. 부자 할아버님께서는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보내는 오후의 평화로움도 큰 기쁨입니다. 비록 사업상 만난 인연들이지만 수십 년간 우정을 쌓아온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휴가철이면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즐기셨습니다. 사진첩에는 세계 각지의 유명한 장소에서 완벽한 차림으로 찍으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많은 곳을 갈 계획을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물론 손주들의 미래를 함께 계획합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특별히 즐거워집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할아버지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하루하루는 작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만나는 이웃들과 정겨운 인사,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의 맛,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자식 자랑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나누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베란다에 화초를 가꾸시고 옥상에서 키우는 작은 상추며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야. 때로는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며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손주들을 맞이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일 싱싱한 과일을 고르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라면도 사둡니다.
비록 비싼 선물은 해줄 수 없지만 손주들과 함께 보리밥에 김치를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매일 저녁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가난한 할아버지의 작은 행복입니다.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오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며 저에게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도 종이를 접으실 때는 놀랄 만큼 섬세하셨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평범한 것도 아름답게 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대의 무게, 부자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은 큰 기대를 짊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성적표는 꼼꼼히 검토되었고 모든 성과는 그분의 높은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습니다. 제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문대학, 경영대학원,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의 기대는 단순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일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라. 성적은 물어보지 않으시고 대신 행복한지, 누군가를 도왔는지,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부자 할아버지께서는 돈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벌고 불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발전이다. 멈추는 순간 도태된다는 믿음으로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도 그 속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도 공부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 믿기 때문이야.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중요하다고 봐. 그것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 내가 가진 부와 지위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도 나의 가치관이지. 시간은 돈보다 귀중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생활과 체계적인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지식의 가치,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행에 보관할 수 없는 무형의 재산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관계와 정직을 최우선으로 살아왔다네. 돈이 없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재산이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라고 믿어.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돈을 벌 기회가 있어도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않았어. 내 자식들에게도 항상 말했지. 돈은 잃어도 되지만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삶의 여유와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한 가치야.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거든. 해 뜨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저녁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나눔과 봉사의 기쁨도 잊지 말아야 해.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이가 들수록 두 할아버님께서 시간을 보내시는 방식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부자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온종일 회의하시고 전화하시고 사업상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모든 순간이 가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시간의 주인이신 것처럼 여유로우셨습니다. 천천히 깊이 있게 움직이시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차를 마시든 책을 읽으시든 제 이야기를 들으시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부자 할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우셨을 때도 병실은 회의실과 다름없었습니다. 침대에서도 회의를 주재하시고 서류를 검토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을 돌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소박한 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이웃들,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계셨고 끝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두 분의 묘소 앞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화려한 비석으로 다른 하나는 소박한 돌로 표시되어 있지만 두 분 모두 손자의 기준에서는 부자이셨습니다. 다만 그 부유함의 의미가 달랐을 뿐입니다. 부자 할아버지께서는 거대한 재산과 사업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유산은 재단과 주식, 그분의 이름을 딴 건물들과 기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께서는 물질적 재산을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유산은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누신 지혜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저를 이끄는 소박한 행복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분은 물질적 풍요를,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시대를 잇는 해안,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웠다.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위치에서도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고,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는 모습은 부자가 된 후에도 마음의 빈곤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마음의 풍요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하루의 고된 일상 속에서도 이웃과 나누는 정을 잃지 않으셨다. 손주인 내가 찾아갈 때면 언제나 씩씩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주름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그 따뜻함은 돈으로는 살 수 없었다. 두 분을 통해 성공의 기준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자 할아버지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가난한 할아버지의 성공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한 분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다른 한 분은 인간적 따뜻함으로 각자의 삶을 빛내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도 두 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우리 삶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부자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끝없는 도전 정신과 가난한 할아버지의 따스한 마음 씀씀이를 함께 간직하며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잊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의 향기를 남기느냐는 것을 저는 두 분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